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 3차 공동 창조 프로젝트 조 디스펜자 워크숍에 가는 프로젝트 설명회를 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공명의 힘입니다. The Power of Resonance. 왜 이게 공명의 힘이 되었는지, 제가 여기서 어떤 거를 경험하려고 하는지, 또 조 디스펜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오늘 우리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공동창조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가려고 하는 행사에 여러분이 자율적인 금액을 후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후원자들이 모이는 방에서 소식을 공유받고, 또 제가 적어서 드리는 사후 리포트를 받아보시는 프로젝트예요.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내면도 변화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내 손을 떠나가는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나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것이 공동 창조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가 인지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공동 창조 프로젝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속한 장 안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나를 더 높은 주파수, 내가 더 가고 싶은 방향 쪽에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나를 계속 노출시키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있을 때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근처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가이아 TV 영상 잠깐 볼 건데요. 공명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거를 보여주는 영상을 같이 볼게요. 이번에 소리가 가지고 있는 또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볼까요? 요거는 이 유리잔이 내는 소리를 증폭해서 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소리를 녹음해서 유리잔에 들려주네요. 유리컵과 같은 주파수의 소리를 내보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유리잔에 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증폭시킨 소리만 들려주는데 유리잔이 막 몸을 떨어요. 왜 그럴까요? 유리잔이 내는 소리는 높아요? 344Hz 안 높아요. 높지 않은 소리예요. 그런데 자기 소리여야 해요. 반드시. 아까 공명이 뭐라 그랬죠? 나와 같은 게 있으면 끌어당겨서 내 위에 증첩시키는 게 공명이에요. 유리잔은 바로 나와 똑같은 주파수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내 위에 중첩시켜요. 344 더하기 344 더하기 344 계속 소리를 들려주니까. 이 공명은 정말 놀라운 힘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 모든 일들이 내 주파수대로 온다. 지금 핸드폰 주파수 바꾸면 내 전화 안 와요. 지금까지 오던 전화가 핸드폰에 걸리지 않아요. 주파수대로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바꾸려면 내 주파수를 바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조 디스펜자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직업은 카이로프랙터, 척추 교정의였어요. 그래서 26살 때 이미 이 사람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 외제 스포츠카 타고 사업 엄청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굉장히 스포츠에 미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기로 했는데 그 주특기가 자전거였나 봐요. 이제 자전거 타고 막 가는데 뒤에서 차가 오고 있었던 걸 못 본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 사륜구동 차가 오고 있었는데 부딪힌 거죠. 그래갖고 날아가가지고 완전 엉덩이로 땅에 팍 떨어진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다 이제 척추 6개인가가 다 이제 부러진 거죠. 조각이 나고 완전 확 거의 60% 이상. 이제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이 사람 척추 교정이잖아요. 자기 척추가 완벽하게 복원되는 모습을 계속 상상을 했대요. 이 사람의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삶의 원칙, 그런 거는 우리 몸을 만든 힘이 우리 몸을 치유한다. 그래서 the power that made the body heals the body.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살고 있었던 원칙이어갖고 자기가 그대로 그 힘을 믿고서 가보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척추 교정의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적인 이제 치유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거를 자기 삶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생각도 나에게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매일 이제 그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그 복원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엔 그게 잘 되지 않았대요. 잡생각도 너무 많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제 더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처음에 하다가 잡생각이 껴들면은 처음부터 다시 계속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는 이제 잡생각 없이 쭉 갈 수 있게 된 날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뭔가 자기 몸에 느껴지는 고통이 좀 달라지고 몸이 이렇게 딸깍 이렇게 하는 그런 순간이 왔대요. 이거 지금 뭐 되고 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열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거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순히 척추가 맞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자기가 살고 싶은 미래의 모습, 앉아서 생활하는 거, 뭐 화장실에 가는 거, 자기 힘으로 화장실에 가는 거,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 뭐 점심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상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0주 반 만에 일어나서 걸었고 12주 만에 자기 비즈니스로 이제 복귀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친구들은 막 너 사업 팔아라 이제 못한다 막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거에 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일궈서 여태까지 화려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 몸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완전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연민 그런 거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내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이 뇌와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내 일생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의 작업은 굉장히 체계적인 명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명상들이 있어요. 다 가이디드 메디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 이 사람이 그 기법들을 다 녹여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업적에서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역시 그 고대의 전통적인 신비 수련, 소수에게만 집중돼서 구전이나 뭐 이렇게 스승을 만나서만 전해져 오던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 과학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이 사람이 그 자기 작업이 발전을 하면서 그 미국의 하트매스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랑 그리고 신경과학자들을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이거 계속 정량화하는 작업들을 해왔어요. 이 참여자들의 뭐 심박이라든가 그런 뇌파라든가 그걸 측정하면서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의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량화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자기 작업을 리파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공식화를 해서 그걸 대중적으로 보급했다는 데 이 사람이 가장 큰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에 무게를 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 무게를 준다는 거는 생각에 감정을 심는다는 얘기예요. 생각 하나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느낌으로 가야 돼요.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감정을 느낄 때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감정을 유도하기 위한 전초 단계인 거예요. 근데 느낌보다 더 상위의 단계는 저는 존재의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끌어당긴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상태와 일치하는 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상태에 있으면 그 기쁨의 상태에 있는 거를 왜냐면 공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의 상태와 일치하는 거를 끌어당긴다는 것. 그리고 생각, 상상, 비전, 모두 이런 것은 모두 우리 존재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것. 근데 존재의 상태를 바꾼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구체적으로는 우리 자율신경계를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의미예요. 자율신경계를 마음대로 그러니까 감정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
조절하는 거는 자율신경계를 내 마음대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자율신경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의미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호르몬을 뿜어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번에 모금액과 목표, 그러니까 리워드를 정하면서 지난번하고 달라진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 전액을 모금하기로 했다는 점이에요. 전에는 그냥 제가 일부를 대고 일부는 받아서 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실 돈이 없기도 하고 그럴 돈이 없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제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실험해 보고 싶고 사실 제가 목표 금액을 얼마로 정하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받을 만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니타 크루즈 다녀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머리로만 배웠던 것들을 가슴으로 느꼈던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 영적인 그런 교훈들. 근데 그 중에 제가 딱 한 가지라고 할까? 경험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존재하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될지 저도 무척 궁금하고 또 어떤 분들과 하게 될지도 네,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하면서 좋은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늘 할 때마다 되지만 뭐 제가 하는 게 아닐 테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이면 우리의 힘으로 굴러가는 거지 제가 굴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힘을 믿고 저는 그냥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